한국? 그 작은 나라가 무슨 초강대국이야. 완전 망상이지. 여기 한국을 조롱하던 미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발 박사님, 한국 가서 직접 보고 오세요. 좋아, 내가 가서 진실을 밝혀주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서울에 도착한 그는 단 하루 만에 급하게 본국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 관련 보고서 전부 다시 써야 해.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케일릭스 보스로 워싱턴 DC의 지정학 분석가로 벌써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죠. 국무부, 펜타곤, CIA 다들 제 리포트를 기다립니다. 동아시아 전문가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번 건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먼지 쌓인 보고서를 넘기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2014년 12월 15일자 스트래포 리포트.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조지 프리드먼이 2014년에 쓴 건데 한국이 2050년까지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1인당 GDP 82,000달러, 세계 2위 경제 대국. 그때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프리드먼이 소주를 너무 마셨나 보다라고 했죠. 케일릭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당시 댓글들이었어요. 망상, 판타지 소설, 김치 먹고 헛소리, 조롱 일색이었죠. 근데 이상한 게 현재 한국 1인당 GDP 58,000달러, 성장률 연평균 4.2%. 이 속도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랑은 전혀 다른 그림이야. 잠깐, 마커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액체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잠깐. 그럼 정말로 82,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일릭스가 골드만삭스의 2014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보스, 여기도 똑같아요. 한국의 군사력이 2040년대에 미국 다음 가는 수준이 될 것. 당시엔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K9 자주포 수출 실적 봤어요? 폴란드만 1,000문 넘게 샀고 지금 나토 국가 절반이 한국 무기 쓰고 있어요. KF-21 전투기? 마커스가 의자에서 인도네시아랑 벌떡 필리핀이 일어났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이 예측들이 정말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네. 말도 안 돼. 케일릭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래프의 선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어요. 2014년 예측선과 2025년 실제 데이터가요. 마치 더 소름 돋는 건 이 보고서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스트래포 아카이브에서도 골드만삭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왜요? 왜 지웠을까요? 케일릭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만약 이 예측이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면 누가 이 정보를 독점하고 싶어 하겠어요? 손목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는 윙윙거렸죠. 내일부터 제대로 파헤쳐봐야겠어요. 2014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 그리고 왜 모두가 틀렸다고 확신했는데 맞아떨어지고 있는지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작은 오피스, 새벽 3시. 차가운 커피 가득 머그잔이 책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죠. 잠깐, 이거 진짜예요? 뭐가 진짜냐고? 또 한국 얘기야?
조수 마커스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넘었어. 헤일릭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JP모건의 최신 리포트였죠. 거기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 5,000에서 6,000포인트 가능성 열려. 그게 뭐가 대단한데? 작년 초만 해도 이게 2,400이었어. 불과 몇 개월 만에 거의 2배가 됐다고. 이런 상승률은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폭주하고 있다고. 키보드 타자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헤일릭스는 미친 듯이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한국은행 통계, 블룸버그 터미널, 로이터 속보. 이것 봐. 10월 수출액 660억 달러. 역대 최고치야. 반도체만 따로 보면 세상에. 뭐야, 또 뭐야? 마커스도 이제 완전히 잠이 깬 듯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어. 이게 말이 돼? AI 붐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헤일릭스의 이메일에 알림이 울렸죠. 서울에 있는 옛 동료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GPU 26만 개를 확보한다는 소문 들었어? 엔비디아랑 직거래라던데. 헤일릭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가 뱉을 뻔했습니다. 26만 개? 그게 많은 거야? 많은 정도가 아니야. 이 규모면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AI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거야. 미국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많아. 화면을 스크롤하던 헤일릭스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였죠. 1위 오징어 게임 시즌3, 2위 지옥 시즌2, 3위 더 에이트 쇼. 이건 또 뭐야? 톱10 중에 한국 콘텐츠가 6개나 되잖아? 마커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BTS는 원래 유명했잖아. 아니 이건 달라. 경제 성장률이 1.7%로 올라갔어. 작년에 거의 2배야. 문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기술을 이끌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예측한 대로 된 거잖아. 축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헤일릭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무서운 건 화면에 띄운 새로운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정부의 AI 국가전략 보고서였죠. 그들이 뭔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 헤일릭스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커피잔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의 조수 마이클이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벌써 3시간째예요. 뭘 그렇게... 마이클, 이 지도 좀 봐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바로 그거예요! 헤일릭스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이 놀라 쳐다볼 정도였죠. 미안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친 위치인지 알아요? 북쪽엔 러시아, 서쪽엔 중국, 동쪽엔 일본, 그리고 바로 위에는 북한이요? 마이클이 끝맺었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헤일릭스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국 방산 수출이 전년 대비 140% 증가했어요. 그리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가요? 빙고.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를 1,000대나 주문했더군요. 1,000대요? 그것도 현금으로? 헤일릭스가 또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였죠. 더 재밌는 건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제가 만난 전직 펜타곤 관계자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막을 이유가 뭐가 있나? 중국 견제하는데 도움되는데.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국이죠? 헤일릭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학생이 정답을 맞춘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질문을 제가 어제 만난 조지 프리드먼한테 했어요. 그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 있잖아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헤일릭스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프리드먼의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국은 모든 강대국이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삼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에겐 미국의 전초기지고 미국에겐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며 러시아에겐 태평양으로 가는 관문이고 일본에겐 복잡한 파트너죠. 얘기 들었어요? 아무도 삼킬 수 없는 나라라고요. 왜냐? 한국을 건드리면 나머지 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가장 위험한 위치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위치가 되는 거죠. 마이클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뉴스 속보 떴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라고. 케일릭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죠. 타이밍 봐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고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발을 빼려는 이 시점에 한국이 조용히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케일릭스가 다시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택권이라는 카드요. 미국도 중국도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왜냐하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그게 이 지역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테니까요. 바로 그때 케일릭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Hello, yes, sir. What it? 한국 정부 관계자가 What do you think? 나를 만나고 싶다고요? 울산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야드. 새벽 5시. 케일릭스가 헬멧을 벗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LNG 운반선이 마치 레고블록처럼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새벽 어둠을 찢으며 번쩍거렸죠. 씩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통역 담당 김 과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 케일릭스가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숫자 맞아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 세계 LNG선의 90%를 한국이 만든다고? 맞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85%, 해상 플랜트 60%. 아니 이건 독점이잖아요. 완전한 독점이야. 그때였습니다. 조선소 관리자가 다가왔죠. 놀라셨나 봅니다. 근데 박사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라니요? 제가 씩 웃으며 저 멀리 건설 중인 새로운 도크를 가리켰습니다. 2026년 납품분만 지금 주문량의 3배예요. 미국, 유럽, 중동 다들 미친 듯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케일릭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이 조선업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기술력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이제 프리미엄 선박은 한국 아니면 못 만들어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공장. 어떻게 이럴 수가. 케일릭스가 클린룸 유리창에 이마를 모두 대고 정상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EUV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 옆에선 삼성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범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D램은 더 높아요. 73%. 그럼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그럼 90% 넘죠. 사실상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다 멈춰요. 케일릭스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박사님, 이것도 아세요? 배터리도 우리가 1등이에요. LG, SK, 삼성 SDI 합치면 글로벌 점유율 50% 넘고요. 철강, 포스코가 세계 3위예요. 석유화학은 또 어떻고요? 현대차는 이제 테슬라 다음이라니까요. 진짜예요. 전부 팩트입니다. 케일릭스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죠.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산업에서 동시에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미국도 중국도 독일도 못했는데.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7년이요. 뭐라고요? IMF 외환 위기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죽을 만큼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기술 없으면 죽는다. 뼈저리게 깨달은 게.
헤일릭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현대자동차 공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LG 배터리 공장이, 또 그 너머로 포스코 제철소가 끝없이 이어졌죠. 마치 거대한 산업벨트가 한반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요. 난 이제 알겠어요. 한국은 그냥 발전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한 거군요. 그것도 최고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온 하얀 증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일릭스는 직감했어요. 곧 세계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연구실, 새벽 3시. 커피잔이 책상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잠깐, 이건 말이 안 돼. 조세 에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또 밤샜어요? 에밀리, 이리 와봐요. 케일릭스가 손짓했습니다. 이걸 좀 봐요. 지난 200년간 초강대국이 된 모든 국가들의 패턴을 분석했는데 한국만 완전히 달라요. 화면에 떠오른 데이터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된 침략 지표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제로였습니다. 박사님, 설마 데이터 오류 아니에요? 케일릭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봐요.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단 한 번도 타국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이었고 이라크, UN 평화유지군이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특별한가요? 케일릭스가 홀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갑자기 방 전체가 데이터로 가득 찼죠. 특별하다고요? 에밀리, 이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가 흥분해서 팔을 휘저었습니다. 홀로그램 속 숫자들이 춤을 추듯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죠. 식민지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G7급 군사력을 가졌지만 한 번도 먼저 공격한 적 없는 나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홍익인간이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 한국인 노교수가 서 있었어요. 국립역사연구소의 김 박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케일릭스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5,000년 전 약속이죠. 약속이요? 알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김 박사가 홀로그램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보세요. 케이팝이 세계를 정복했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복이 아니에요. 나눔이었어요. 와. 케일릭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짐 로저스가 한 그 말이... 섬은 한반도 통일 말씀이시죠. 그건 미래의 일이니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에밀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아요. 케일릭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정복이 아닌 창조로, 침략이 아닌 문화로 일어선 초강대국. 이게 바로 평화적 개척자의 역설이죠. 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불빛이 꺼지는 순간 케일릭스는 깨달았죠.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국가의 부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케일릭스가 홀로그램 데이터월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넘기고 또 넘겼죠. 새벽 4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창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슬이나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텅 빈 연구실에 울렸죠. 저기 숫자들이요. 봐요, 여기. 케일릭스가 급하게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 12월 반도체 수출액, 그리고 여기 방산 계약 규모,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AI 인프라 투자 계획서!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성장 그래프가 아니야. 리나가 화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데이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었죠. 세상에,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잖아요? 이건
폭발이죠. 케일릭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적 변곡점이에요. 2026년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 것이죠. 뭐야, 또 뭐가... 리나가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 회의록이네요. 어제 막 공개된... 자료 맞지? 네. 케일릭스가 내용을 훑어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어봐요. 한국의 K9 자주포와 천궁 시스템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성능은 솔직히 충격적이었다. 와, 이게 독일 국방부 관계자 발언이래요. 믿기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 예측이 맞았다는 거네요? 케일릭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죠. 아니요. 우리 예측은 틀렸어요. 너무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가 메인 스크린으로 돌아가 손짓을 했습니다. 수십 개의 그래프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문화지표,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모든 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 속도라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면 충분해요. 아니, 어쩌면 더 빨리. 리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초강대국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맞아요. 케일릭스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죠. 한국은 전통적인 의미의 초강대국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거죠. 방산 수출 보세요.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이잖아요. K-팝도 마찬가지고요. 일방적 문화 전파가 아니라 현지 문화와의 융합이죠. 리나가 옆에 서서 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군요. 저항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무섭다기보다는 케일릭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인류 역사상 이런 방식의 부상은 없었으니까요.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케일릭스가 메시지를 읽더니 픽 웃었습니다. 케일릭스 보스. 너무 과장됐다고. 과장이라니. 우리가 본 데이터는? 새벽의 첫 햇살이 연구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홀로그램 속 데이터들이 홀금빛으로 물들었죠. 2026년. 케일릭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군요. 진짜 시작이.